우리나라는 분명 대륙과 이어져 있는 반도지만 위쪽에 그 나라가 막고 있어서 사실상 섬나라와 비슷합니다. 때문에 나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육로를 사용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해외여행을 갈 때 주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지만 말이죠. 사실 비행기가 빠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날아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장거리 비행은 정말로 힘들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 여객기가 있지만 2003년을 끝으로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초음속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음 때문이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너무나도 빠른 속도 때문에 엄청난 공기 저항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연비가 안 좋아지는 문제들도 있었고,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 엔진의 출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승객 숫자를 줄이거나 엔진을 많이 달아야 하는데, 엔진을 많이 달게 되면 연료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럼 비행기가 연료 때문에 커지게 되고, 그러면 공기 저항이랑 연비 때문에 엔진을 더 늘려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장성이 없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콩코드 여객기 이후 항공사들이 배운 점은 결국에는 장거리 운송은 최적의 연비를 낼 수 있는 속도가 사업성에 가장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줄이다 보면 승객들이 탑승할 공간이 너무나도 줄어들게 되어서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님들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콩코드보다 2배 이상 느리지만 비용을 낮추는 방법으로 일반 서민들도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게 변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항공사업 추세를 완전히 바꿀 만한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X는 2016년에 갑자기 화성으로 대량 운송을 할 수 있는 계획인 인터플래니터리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발표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달까지는 몰라도 화성까지 여행을 가는 것은 비용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내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초기 설계에서는 부스터에만 엔진을 42개나 장착을 한 이 발사체는 무려 100명의 승객들을 궤도 위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스펙이었고, 많은 승객들을 실어나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사업성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주여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가 있는 비행체였습니다. 물론 대기압 비추력이 334에다가 진공 비추력이 380이나 되는 연비 4기급의 엔진이 필요하다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었지만, 실제로 근접한 성능의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현재는 스타쉽 실물 모형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SN8 테스트 기체 발사까지 성공을 하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개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SN8이 착륙을 할 때 폭발을 하게 되면서 불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착륙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단지 마지막 단계에서 연료가 조금 모자라서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지 못해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테스트 때는 원래 간당간당한 연료로 실험을 하다 보니 예상이 되었던 문제이긴 한데, 연료까지 충분했다면 착륙까지 성공적인 발사였죠. 그런데 이러한 우주여행은 부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6년에 인터플래니터리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공개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 자금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 Earth to Earth라는 사업을 발표합니다. Earth to Earth는 로켓을 지구에서 지구로 보낸다는 계획으로 로켓을 이용해서 항공기 산업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 이유는 스타쉽이 비행기처럼 100% 재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설계로 만들어진 로켓이고, 연비는 훨씬 더 쓰레기인 만큼 속도가 빨라서 서울에서 미국까지 4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로켓은 기본적으로 궤도 속도를 달성을 해야 하는데, 이 궤도 속도가 초음속 수준이 아니라 음속의 22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탑승이 가능한, 재사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사업성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스타쉽은 100명의 승객을 화성으로 운송을 할 수 있는 크기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스타쉽을 고작 30분간 비행을 할 수가 있는 도시에서 도시로 운송을 하게 될 경우 이론적으로 한 번에 1000명의 승객까지도 태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겁나 꾸겨 넣어야 되겠지만 현재 존재하는 아무리 큰 항공기도 이렇게 많은 승객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에서 런던을 갈 경우
비행기로는 12시간 이상이 소모되는 데 비해서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정비 시간만 짧다면 회전율도 엄청나죠. 1000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1회 운항 비용을 100억 원으로 낮출 수가 있다면 1인당 1000만 원의 비용 부담으로 서울에서 런던을 50분대에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연비나 유류비를 고려할 때 1회 운항 비용을 100억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사실 테슬라의 초창기에 전기차들이 서민이 타는 게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테슬라 초창기에 배터리의 가격과 효율들을 따져보다 보면 1억 원대 이하의 전기차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로드스터 같은 슈퍼카를 만들어서 부자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상이 되는 차량들 덕분에 기술과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게 되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서민이 전기차를 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지금은 모델 3가 나오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의 항공 사업은 2023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1000만 원 이하의 이용을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서울에서 유럽 왕복 항공기권이 500만 원이 넘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SN9의 테스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잘 진행이 되게 된다면 2023년에는 로켓을 타고 해외여행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저는 티켓값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준 궤도 우주여행을 체험할 겸 타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